네, 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분이죠.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장성관 사무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욕은 지금 비가 내려요. 워싱턴 DC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방금 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좀 있으면 뉴저지로 이 구름이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오늘 많은 아,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다 연결이 워싱턴 DC부터 연결이 돼서 뉴저지, 뉴욕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정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지금 뉴욕하고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 선거 예비 선거가 다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뉴욕만 지금 8월 23일에 한 번 더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아직도 이 예비 선거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 주들이 꽤 있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공화당 경선에 민주당이 개입하고 있다.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비선거라는 게 이제 각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선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비선거를 통해 본선에 진출하는 후보가 정해지는 건데, 근데 선거 집행법이 사실 각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네, 각 주마다 그 방식과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는 일리노이에서 주지사 후보 예비선거가 치러졌고요. 또 어, 다음 주 화요일에는 메릴랜드에서 예비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부분 뉴욕과 같이 8월까지 대부분의 예비선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근데 올해 예비선거에는 아무래도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가 굉장히 열띤 선거이기 때문에 또 공화민주양당에서 결코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생소한 전략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경선에 민주당이 개입을 하는 행태, 어, 특히 이 역선택이라고 하죠. 네. 소위 역선택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 많이 눈에 띄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조금 만만한 후보 쪽으로 투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한다는 거죠, 민주당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선에 진출하는 후보가 조금 더 이 맥락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예비 선거에서는 각 당의 열성 당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대당의 가장 큰 소리로 또 가장 공격적인 말하자면 이슈 파이터 같은 후보가 이 예비 선거를 통과하는 확률이 가장 높고요. 하지만 어, 본선에서는 아무래도 당적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시민과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도 성향에 가까울수록 중도층을 아우르면서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상 정설입니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선에 진출하는 공화당 상대당 후보가 가장 강경하고 가장 우경화돼 있고 또 아, 요즘 같으면 친트럼프 네. 강경 보수일수록 본인들이 본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게 판단인데요. 음, 그래서 이런 예시를 몇 가지 소개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아, 네, 일단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일리노이 주지사 예비 선거는 지난 6월 28일 화요일에 치러졌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일리노이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이기 때문에 음, 현재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모든 당의 전력이 투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프리스커 주지사를 대선을 돕기 위해 무려 5,200만 달러의 선거 광고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야, 이는 예비선거만 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데, 조금 비교 대상을 드리자면, 지난 2020년 선거 중에, 전국 상원 선거 중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선거 중 다섯 번째의 음, 집행 규모와 비슷합니다. 아, 하지만 이 상원 선거나 주지사 선거나 모두 네. 주 전역의 표심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하지만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의 경우 현재 중간 선거이고, 그러니까 투표 참여율이 현재 떨어지는 선거죠. 예. 그런데 또 벌써 경선에서만 벌써 5,200만 달러가 소요가 됐다는 것은 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현직 주지사가 이 정도까지
돈을 광고비에 쏟아붓는 걸 보면. 사실 그렇게 일리노이 주가 사실 음. 그래도 경합주 지역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한 20년간 투표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말하자면 좀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점쳐지는 지역인데요. 예. 게다가 현재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자금 내역이나 또 2024년 대선과 2020년 이 올해 중간 선거에 연방 하원 선거까지 그러니까 효과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봐도 예. 현재 주지사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공화당에서 중도 성향의 온건 보수 후보 대신에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경 보수 후보가 예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될 수 있게 하고자 굉장히 많은 개입을 했고 네. 또 이런 전략의 효과였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고 또 본인 TV 광고에서도 많은 시간 트럼프를 향한 이 지지와 마음을 피력한 일리노이주 상원만 데런 베일리 후보가 55.2%의 표를 받고 예비 선거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본선거에서 이 소구력이 조금 더 적지만 예비 선거에서 보수 공화당원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낸 건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일리노이 민주당의 탄탄한 자금력도 있지만 이 제이지 프리츠커라는 지지사 또한 스스로가 억만장자입니다. 그래요? 빌리어네어이고 또 그의 가족은 이제 포브스가 지난 1982년부터 매년 미국의 가장 부유한 인물 그리고 가족들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프리츠커 지지사의 가족은 82년부터 매년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순위에 포함될 정도로 그 부를 자랑하는 일리노이의 말하자면 유지 집안 출신이고요. 또 최근 이 일리노이 그러니까 시카고 서버브에 있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하일랜드 파크에서 총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이 프리츠커 지지사가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은 무게를 이 선거에 쏟아부은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비 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5,200만 달러의 선거 광고비를 쏟아부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택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라기보다는 본선거를 바라보고 멀리 있는 본선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그래도 좀 내가 공화당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이렇게 아주 극우에 속한 트럼프 지지자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내가 좀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지금 예비 선거부터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예, 맞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이 미드웨스트 그러니까 중서부 내륙 지방에서 민주당에서 말하자면 슈퍼스타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선에 성공하느냐보다 대선에 얼마나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되느냐를 통해서 당내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또 넓힐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런 트렌드는 말씀하십시오. 네네. 뭐 일리노이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가 이제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갔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뭐 개입을 해서 성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실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공개 지지한 사람이 공화당 후보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현 주지사가 굉장히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비 선거 전에도 이 주지사의 재선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차이를 더 크게 벌렸다.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또 어디를 좀 볼까요? 이런 트렌드는 비단 일리노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주지사 선거가 많이 전국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에는 대선에서는 우리가 매번 듣고
받고 있지만 굉장히 공화 민주가 경합되는 지역이죠. 대표 그쵸. 지역인데 지난 5월 17일 여기서 주지사 예비선거가 치러졌고요. 민주당에서는 현재 펜실베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인 저시 샤피로 후보가 주지사에 출마를 했고 공화당에서는 다수의 주 상하원 의원들이 출마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 샤피로 후보 측에서는 예비선거를 통해서 본인을 후보를 부각하는 이 TV 광고보다 네. 상대당에 더 마스트리아노라는 주 상원 의원을 홍보하는 정치 광고를 더 많이 집행했습니다. 이 마스트리아노 상원 의원은 펜실베니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트럼프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인물인데요. 네. 이는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인증 과정에서도 주의회에서 절차 불복 행위를 했고 또 불법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서 현재 1월 6일 연방의사당 남동 조사 특위에서 소환장을 발부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얼마나 트럼프와 가깝고 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부각하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 후보의 예비선거 승리를 일조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 마스트리아노 후보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43.8%를 받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지명이 된 이후 펜실베니아 주지사 본선에는 기존보다 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메릴랜드에서는 한편 아직 예비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는데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주지사는 일명 한국사위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쵸. 레리 호건 현 주지사가 임기 제한 때문에 이번에 3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는 본인의 후계자로 본인과 비슷한 성향의 온건 보수 후보인 켈리 슐츠 여성국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전국 민주당 주지사협회에서는 강경 후보를 본선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메릴랜드 주 하원 의원인 댄 콕스 의원을 대한 TV 광고를 집행 중인데요. 이 광고는 얼핏 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 일색의 비판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공화당 골수당원 열성 지지자들에게는 어필할 문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 낙태를 100% 반대하는 후보,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를 절대 반대하는 후보, 트럼프와 너무나도 가깝고 메릴랜드에서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보수적인 후보, 이런 식으로만 TV 광고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네.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을 올리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후보가 내는 광고예요. 이게 공화당 후보가 직접 자기가 자기 거를 내는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이런 후보다. 그러니까 그 보수 유권자들한테 너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후보잖아. 낙태 100% 반대하고 연방정부 총기 규제 절대 반대하는 이 후보를 뽑아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메릴랜드가 사실 주 네.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때문에 이 레리 호건 주지사가 당선이 됐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손에 꼽혔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건 보수 또는 온건 이 진보가 아닌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상대당에서는 무난하게 이길 거라는 계산이 깔렸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재밌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호건 주지사는 사실 트럼프 등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주말 MBC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도 2024년 대선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이며 공화당원들은 그렇게 뽑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희망한다고 직접적으로 발언도 했는데요. 근데 이 댄 콕스 주 하원 의원에 대해서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계속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이번 주에는 직접 공개 지지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네. 이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가 사실상 레리 호건 주지사와 트럼프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이는 아무래도 또 2024년에 레리 호건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 속에서 또 다음 대선에 대해서도 또 구도를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레리 호건 주지사가 지금 현재 밀고 있는 그 온건 후보라는 켈리 슐츠 이 후보가 만약에 그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된다면 그 호건 주지사도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댄 콕스라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야 민주당이 이번에 주지사에 당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략.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또 어디로 가볼까요? 예, 저희 한 이런 식으로 3분 정도 남았어요. 너무 드릴 말씀은 많은데. 그렇죠. 3분 안에 마무리해 주셔야 네. 돼요. 예. 예, 이 주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네. 이런 이제 역선택 유도 전략은 전국의 하원 선거에서도 특히 경합 지역 위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특히 연방 하원에 있어서는 다수당 지위를 뺏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그렇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연방 하원에 한인 하원 의원이 딱 4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화민주 2명씩 있는데 그중 한 명인 영킴 의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남부를 대표하는 의원인데요. 이 의원은 지난 6월 7일에 예비선거를 치렀는데요. 이분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킴 의원은 사실 공화당 의원으로 가장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현재 초선 의원 중에 가장 초당적 역할을 많이 한 의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쵸. 민주공화 양당 의원 중에서요. 네. 그래서 이 영킴 의원의 본선 진출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후보 중에 가장 반이민적인 성향과 가장 친트럼프 성향을 보이는 후보를 띄웠는데요. 근데 이 후보가 사실 지난 10수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선거라는 선거에는 항상 출마해서 한 자릿수의 득표만 기록한 후보입니다. 근데도 민주당에서 너무나 많이 띄운 바람에 영킴 의원 측 캠페인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킴 의원은 사실 초선 의원 중에도 가장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6월 초 예비 선거까지 벌써 300만 불 가까이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드리자면 네. 대부분의 하원 선거는 본선까지 합해서 200만 불 남짓한 규모밖에 집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예비 선거까지 300만 불이나 사용이 됐다는 것은 와. 민주당에서 첫 번째로는 영킴 하원 의원의 본선 진출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설사 그걸 막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례에서처럼 선거 자금을 비롯한 여러 자원을 고갈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거네요. 역선택도 물론 나오는 거지만 선거 자금을 고갈시키는 방법도 쓰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확실히 질 거라는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런 전략들이 성공을 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한 1분 안에 설명해 주세요. 지난 선례를 보면 사실 이 결과는 나뉜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네. 일례로 2012년 미주리 상원 선거에서는 당시 현직 상원 의원이었던 클레어 맥캐스키 후보가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본선에서 굉장히 본인 당선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인 결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같은 이 생각으로 트럼프 후보, 당시 후보를 띄우려고 또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각 주마다 또 이 지역구마다 다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 이런 전략을 쓸 만큼 현재 민주당이 2022년 중간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처절하다, 굉장히 목을 메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박해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는 공화당 경선에 개입하는 민주당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장성관 사무차장님이었습니다.